정규 분포. 일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란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 x의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연속 확률 변수 x면 이 x에 대한 확률은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서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이 되면 이러한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이 된다.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한다. 여기서 정규 분포를 기호로 n이라는 기호를 쓰고 숫자 2개를 쓰게 돼. 앞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 x에서 특이한 분포 중에 b라는 분포가 있어서, 전화 b가 어떤 분포? 네? b가 어떤 분포냐고요? 한국어로 b를 b. 아, 근데 옆에 없어가지고 힌트. 첫 글자. 아하. 하는 건가? 아니요. 이항. 분포 이런 게 있었지. 양 분포. b 앞에는 뭘 썼었니? n, p 뭐 이런 거.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뭐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가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항 분포라는 걸 했었고,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는 앞에는 시행 횟수, 뒤에는 확률을 썼어. 지금 이런 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을 가질 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하고,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 n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숫자 2개를 쓰는데, 앞부분에는 평균을 쓰고 평균, 뒤에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면 분산을 써야 돼. 평균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항 분포는 b, n, p,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라지 n, m, 시그마 제곱. 이거 있었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이런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어라. EX 평균이요, VX 분산이 그래. 그러면 정규 분포 재원아 뭐 콤마? 5, 9 3의 제곱. 보통 9보다는 3의 제곱 이런 꼴로 표현을 해주는데 조금 실수를 덜 하는 편이야. 얘 n 뭐 콤마? 12, 4의 제곱 이런 식. 밑에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이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 가나 중 여기 옳은 거. 평균 값이 일정할 때, 평균의 값이 일정하면 시그마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뭐다? 뭐라고 했어 그때? 클 낮다.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진다. 클 낮다. 표준 편차 값이 일정할 때 평균 값이 변하면 대칭점의 위치는 바뀐다. 대칭점의 위치만 바뀌고 평행이동에서 그 곡선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여기서 봅시다. 212번 한번 볼게. 지금
정규 분포 0,2를 따를 때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z로 뒀어. 여기서는 z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른데, 어쨌든 표준 정규 분포 설명을 안 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어찌됐든 평균이 0이니까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대칭꼴의 종 모양이 되겠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 왜? 정규 분포 0,1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이 0이니까. 이 상황에서 다음 확률 값을 구하라네. 확률 변수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뭐 이런 확률을 구하래. 여기서 이 표가 뜻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스몰 z 자리에 0.5를 여기 집어넣은 값이 이거고 1.0을 여기 집어넣은 값이 이거고 이런 거야. 다시 쓰면 확률 라지 z랑 이 확률 변수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스몰 z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915이고 확률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413이고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332고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71에 이게 이 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1, 2, 3, 4를 풀어라 이거야. 지금 뭐 가지고 풀 거냐고 하면 이거랑 정규 분포란 뭘 말한다?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이다. 저 말 가지고 풀어낼까? 대칭꼴이다. 평균 m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이다. 민서야, 이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야. 확률 변수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거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야. 그러면 이 전체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 1 돼야 되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전체 구간에 대한 면적이 1이야.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얼마? 0.5가 되겠지. 왜? 절반이 될 거니까.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이라고 했으니까. 이젠 질문은 1번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에서 1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확률 변수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2가 여기 있을 거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이 부분의 면적이 확률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가 0부터 2까지 이 확률이 확률 변수 z가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얘 면적이 얼마? 0.4772라는 소리가 지금이가 477이. 그러면 이 답은 뭐가 될까?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계산하면 에서 0.4772를 빼기당해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네. 2번 2번 보면 확률을 구하래.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자고. 이걸 공식화 시키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돼. 그래야만 실수를 덜 해. 확률 변수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정규 분포라고 했으니까 대칭꼴의 종 모양이고 평균이 0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은 0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
이 확률 변수 Z가 0.5, 0.5는 이쯤에 있겠네.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이게 질문. 이 면적. 그런데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이 0.5지. 절반이니까. 그 다음 0부터 0.5 사이일 확률이 0.1915.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 부분 0부터 0.5 사이 0기가 0.191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질문을 한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플러스 0.191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확률을 구하래. 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라. 그래프를 그리고 평균 0을 기준해서 대칭 꿀의 종 모양 대강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 여기에서 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1 2 1부터 2 사이일 확률, 이 부분의 면적 얘를 구하래. 1부터 2 사이일 확률. 얘는 일단은 0부터 2 사이일 확률, 0부터 2 사이일 확률이 어디 부분의 면적이냐고 하면 0부터 2 사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0.4772, 0부터 2 사이일 확률이 0.4772. 그 다음 이 부분 Z가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면 이 부분 얘가 얼마? 0.1915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0부터 2 사이, 0부터 1 사이. 네, 0.341 여기까지. 미안해. 0.3414 숫자를 잘못 읽었네. 0.3414. 소진아,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0.3417에서 0.3413을 빼면 되겠네. 그 다음 네 번째 확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골의 종 모양 그림을 그려놓고 대강 그려놓은 다음 질문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여기지. 마이너스 1부터 1.5 대충 이쯤 1.5 마이너스 1부터 1.5 이 부분 확률을 구하래.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 마이너스 1부터 1.5 사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표에서 보면 이 Z값이 음수인 경우는 없거든. 음수인 경우는 없기는 한데 여기서 이 부분의 면적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소진아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면적은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걸까? 좀 전에 이 각각 확률이 뜻하는 게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골의 종 모양이고 0부터 0.5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이 0.1915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이 0.3413이고 이런 상황. 그런데 내가 질문을 한 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일 확률, 이 초록색 부분의 면적은 저 4개 중에서 뭐랑 같을까? 0부터 1 사이 면적과 같겠지. 왜? 대칭골이니까.
0부터 1 사이나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나 면적은 똑같을 거예요. 왜? 대칭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 0.3413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소진아, 이 부분의 면적은 0.4332.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5 사이의 확률은 면적 두 개를 13413이랑 0.433이랑 두 개 반값이 되더라 라는 거. 이거 이게 개념원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고 하면 이 상황 여기 이걸 공식화 시켜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놨어. 이 앞페이지 보면 이거 166페이지 위쪽에 박스 해가지고 막 공식화 시켜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공식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그때 체크를 해놔야 돼. 저 공식 뭐 그냥 떠올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다만은 그래프를 그려서 색칠놀이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덜 하는 편이야. 일단 저렇게 해보시고 표준 정규 분포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거 표준화하라 이 부분 한번 해봅시다. 정규 분포 다시 좀 전에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 x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떤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이 될 때 이걸 정규 분포라고 했고 기호로는 n이라는 기호를 쓰고 현아 뭐 콤마 그거지 그래. 그거 말해봐 그거. 평균 m 콤마 그거 시그마 제곱 평균 분산을 쓴다라는 거. 이게 정규 분포라고 했고 정규 분포란 이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 전체 부분의 면적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니까 당연히 1이 돼야 될 거고 이 절반의 면적은 0.5가 될 거고 확률값은 이 아랫부분의 면적으로 접근을 한다까지 설명을 한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뭐를 따를 때 이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이 면적을 구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 비슷한 완전 같은 논리는 아니다만은 1학기 책 수원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표가 두 가지가 나와. 상관함수 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사인 1도부터 사인 뭐 90도까지 상관함수 표 나와 있고 그 전에 표가 하나 더 있어. 전화 어떤 표가 있냐? 무슨 표가 있냐고요? 응. 상관함수 표기 전에 뭘 배웠었냐? 그러니까 무슨 표? 무슨 표예요? 아, 상용로그. 상용로그표가 나오거든. 상용로그가 뭔데? 미치 10인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지. 미치 10인로그. 그러니까 지금 계산기가 없는 상황에서 산수만 손으로만 로그 2의 3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를 밑변환 공식 쓰면 밑변환 공식을 적용을 해서 로그 2의 3을 로그 10의 2 생략을 하지. 로그
10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거의 값은 이 상용 로그 표에서 이거의 값을 읽어낼 수 있을 거고, 이거의 값도 상용 로그 표에서 이 값을 읽어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표를, 교과서 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로그를 어떤 변환을 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정규 분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평균과 표준 편차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나올 때마다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기는 난감하다. 그래서 얘를 뭔가 일반화시키는, 밑변환 공식 써서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듯이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정규 분포를 그걸 일반화시키는 걸 표준화라는 표현을 써. 표준화를 시켜서 새로운 확률 변수 Z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게끔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어. 이 표준화 공식이 Z가 시그마분의 x-n 이렇게 시환관계식 일하는데, 이걸 암기를 해야 돼. 표준화 공식이라고 해. Z가 시그마분의 x-m이라 두면 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오게 돼. 이걸 여기 표준화 공식 암기를 해야 될 게, 지금 이거는 외워야 돼. 표준화 공식. 정규 분포의 표준화. 평균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라고 한다. 별표를 좀 쳐놓읍시다. 표준화 z. z는 시그마분의 x-m. 표준화 공식이라고 한다. 여기 보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하자.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시그마분의 x-m이라고 두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이러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표현해. 표준 정규 분포. 다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걸 따를 때 이렇게 두면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된대. 왜? 그걸 한번 설명을 하고 갑시다. 앞에서 배웠던 이 ax 플러스 b, v ax 플러스 b, 시그마 ax 플러스 b,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공식. 전화의 공식이 a ax v ax 플러스 b는 a 제곱 vx, 얘는 a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 그러면 현아 x의 평균은 뭔데?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썼다는 말은 기호로 나타내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뭐가 된다고? m이 된다고.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뭐가 된다고? 시그마 제곱이 된다. 시그마 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 z를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두자. 이거 분리를 했죠. 변형을 하면 변수 위에 분모분자 분리를 하면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z는 이렇게 되겠네. 이 상황에서 이 z를 이렇게 두면 이 z의 평균과 이 z의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z의 평균은 이 z 자리에 이걸 써넣을 수 있겠네.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겠네. z 사이에. 현아 이거 분리를 적용을 하면 네가 말했던 거 시그마분의 1 2 x 마이너스 네 m. 그런데 이 x가 뭔데? m이잖아. 즉 시그마분의 1 곱하기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하면 얼마? 0이 되겠네. 따라서 z의 평균은 얼마? 0이 나온다. 다시 v z가 지금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에 적용을 하면 시그마분의 1 제곱 곱하기 v x 이 뭐라고 했을까? a 제곱 vx 그냥 그대로 쓰라고. 그냥 그대로 쓰라고. x 이렇게 되지. 얘는 사라지는 거고. 정리를 하면 시그마분의 1의 제곱. 근데 vx가 뭔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 시그마 제곱. 하니까 얼마? 1.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 x의 평균 m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이거일 때 z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설정을 하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 z의 평균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이 z의 분산은 뭐가 되고 1이 된다는 소리야.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다.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 이렇게 치환시키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걸 외워야 돼. 표준화 공식 시그마분의 x-m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167, 212번까지 했고 213번 표준화하라. 저 공식을 그냥 단순 적용을 시켜보라는 의미거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8,2의 제곱을 따른데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상황이야. 분산이 2의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상황. z는 좀 전에 시그마분의 x-m 이걸 외우잖아. 시그마분의 x-m 표준화하라. 그냥 답은 z는 시그마 2분의 x-8 답이야. 표준화시켜라. 이거 예,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상황.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시그마분의 5분의 x 마이너스 평균 20. 이거 두 개를 쓰라는 게 이 문제가 뭐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m 값을 구하라.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건 뭐냐고 하면 정규 분포가 뭔데 라는 걸 이해를 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야. 좀 전에 내가 정규 분포에서 뭐 공식 같은 거, 그러니까 정확한 확률 밀도함수 식이 루트 2 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에 어쩌고 뭐 x 마이너스 m의 제곱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도 설명 안 했거든. 정규 분포의 정확한 의미는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뭐 이런 꼴일 때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정규 분포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정규 분포란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때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을 그냥 정규 분포라고 한다. 대강 설명하는 거. 이것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이래. 그래서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어떤 12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그러니까 12는 여기 있다라고 하면 18은 12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넓이가 같으려면 18은 여기 있어야지.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가 지금 이거의 넓이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의 넓이. 그럼 평균은 어디 있냐고 하면 12와 18의 딱 가운데 있어야지. 12와 18 가운데 1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17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를 때 오른쪽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0,10의 제곱을 따를 때 질문이 p x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p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이 표가 주어져 있네. 이 표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해.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란 이 확률 변수 z, 이 z는 정규 분포 0,1을 따르는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가 될 거고,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근데 x는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표준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z 공식. 이제 표준화 시키면 뭐 분해? 분해 40. 표준화 공식 적용을 하면 이 z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서 P 이 부등식을 변형을 할게.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고 하면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할까. 세 변에 40을 뺍시다. 25-40 x-40 40-40 부등식의 세 변에 40을 뺐어.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황에서 25-40 x-40 40-40 일부러 계산을 했어. 세 변에 10을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P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5고 얘가 지금 뭐가 되냐고 하면 얘가 Z가 돼. Z 얘는 0이 되고 Z가 마이너스 1.5부터 041 확률.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확률 변수 Z는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을 가지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5부터 042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은 표에서 뭘 읽어주면 돼? 1.5. 0부터 1.5나 똑같을 거니까 답은 그래서 4332 이게 될 거고, 같은 시 P 양변에 40을 뺍시다. x-40 60-40 다시 양변에 10을 나눕시다. 10분의 x-40 10분의 60-40 P 얘가 뭐가 된다고? Z
크거 나갔다. 계산하면 2.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0. 그림 그려놓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0.5에서 얘를 빼면 되겠네. 얘가 뭔데? 4 0.477 이런 식.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60,4의 제곱을 따른대. 표준화 시키면 뭐 분해? 정규 분포가 x,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표준화 공식 z는 자, 읽어봐. 분해 m이라고 두면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정규 분포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표준화라고 했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60,4의 제곱을 따르고 그러면 표준화 적용을 하자고. 적용을 하면 분해 이라고 두면 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z에 대한 확률 값은 이 표를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확률을 구하래. 48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 부등식을 변형을 할까? 이 모양대로 변형을 할까? 제일 먼저 뭘 할까? 세변에 이 모양 만들려면 60을 빼고 60을 뺀 다음 그 다음에 이 모양 만들자고. 가운데 걸 이 모양을 만들자고. 나누기 4를 하자. 4 하면 딱 이 가운데 게 이 모양이 되도록. 이 모양. 그러면 가운데 게 z가 되겠네. p.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이고 가운데 게 z가 되고 얘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일 확률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라고. 이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대각 1의 형태. 가운데 거 평균이 0으로 잡고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이게 질문. 그런데 이걸 절반 잘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따로 생각을 하자. 마이너스 3부터 0이나 0부터 3이나 같으니까 이 표에서 부지런히 뭘 읽어야 돼? 이 부분의 면적은 87이고 이 부분의 면적은 3, 4, 1, 3 두 개를 확률이 더해줘야지 전체 넓이가 되겠네. 이런 식. 그 다음 P 절대치 x-64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래. 이거 부등식 풀이 절대치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 뭐 이런 거였거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면 x-64가 부지런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4와 이 확률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 난 세 변에 64를 다시 더해버리면 P
64, 64, 64 하면 얘가 60, x 68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이 부등식을 변화를 시키는데 가운데 x 부분이 표준화 공식 이게 되게끔 변화를 시키자고 세 변에 일단 뭘 빼야 돼? 60을 빼면 p 0 x-68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다시 뭐를 나눠야 돼? 를 나누면 p 0 4분의 x-90 얘가 얼마? 2 얘가 뭐가 되고? z 2 얘를 구하래. 이게 다 0.477 0부터 있어. 그 다음 18번 가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저놈을 따를 때 이 표를 이용해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 k 값을 구하라.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데 50,5의 제곱 확률 변수 x가 평균 50 분산이 5의 제곱인 정규 분포 표준화 시킵시다. 전압 표준화 공식 적용을 하면 이라고 두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질문이 p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k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 이렇게 된대. k 값을 구하라네. 이 x를 이 형태가 나오게끔 이 부등식 부분을 조작을 합시다. 하면 p 양변에 어떻게 하고 이 모양 되려면 50을 빼고 그 다음에 동시에 나눠버리면 5분의 x-50 얘는 이 0.0013 이게 뭐가 되고 얘가 z가 되는 거고 z가 5분의 k-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 이렇게 된대. 네모라고 봅시다. 네모. z 값이 어떤 네모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래. 이젠 그래프를 그려놓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모양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떤 네모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래. 이 네모의 위치는 0보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에 있어야 돼. 넓이가 졸라게 작으려면 네모가 이쯤에 있고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고? 0.0013이라고. 이 부분의 면적이 0.0013이면 이 부분의 면적은 얼마가 돼야 될까? 4990인가? 하면 0. 이게 0.4987 면적이 0.4987이네. 0부터 네모 사이 면적이 0.4987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네모 값은 얼마여야 돼? 3이 돼야 되겠네. 네모가 3이어야 돼. 네모 5분의 k-50이 얼마? 3이 돼야 된다. 5 곱하고 50 넘어가면 k는 k-50은 15. 따라서 k는 65. 이렇지. 그 다음 페이지 19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를 이용해서 1번,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라.
뭐 여기서는 x, z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설정을 해야 돼. 설정을. 일단 1000명이래. 전체 1000명. 이 키가 평균이 164. 이 1000명의 키의 평균이 164. 키의 분산이 표준 편차가 다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키를 이 1000명의 학생의 키를 x라고 두자고. 키 x의 평균이 164. 키 x의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래. 그러니까 이 키는 정규 분포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네. 표준화를 시킵시다. Z는 그래서 표준화 시키면 라고 하면 Z는 어떤 분포? 정규 분포 평균이 표준 편차가 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일단 이 상황에서 1번 문제 키가 x가 170cm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냐?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키가 다른 식으로 하면 키가 170cm 이상일 확률은 이 질문과 똑같겠네. 170cm 이상인 학생의 이상일 확률은 기호로 나타내면 확률을 구하래. 키가 x가 17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 표준화 적용을 하려면 양변에 뭘 하고 164를 빼고 170 마이너스 164 하고 뭐를 나누고 5를 나누고 하면 P 얘가 뭘로 바뀌고 Z로 바뀌고 크거나 같아. 얘 계산을 하면 5분의 6 5분의 6 소수로 1.2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림을 그리고 0 익숙해지면 머릿속에만 띄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1.2가 이쯤 있겠네. 1.2 크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래. 이 부분의 면적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 0.5에서 빼기 0.5에서 0.3849 빼면 0.1 990 1 5 1 0.1151 키가 170cm 이상일 확률이 0.1151이 나왔어. 이걸 이제 답을 적어줄 때는 170cm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냐? 뭐라 대답해야 되냐? 11.51%. 퍼센트 하면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번 질문. 키가 160cm 이상, 170cm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몇 명이냐? 전체의 몇 명이냐라는 질문이야. 이하인 학생 이하 문제를 바꿔서 이하 1 확률은 이렇게 문제를 뒤틀어서 해석을 합시다. 기호로 나타내면 P 확률을 구하래. 키가 X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확률을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고. P 세 변에 뭘 하고 표준화 적용을 하려면 164를 빼고 나누기 5를 하고 x-164 나누기 5 170에서 164를 빼고 나누기 5 하고 하면 P 이걸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8 가운데 건 Z 오른쪽 건 1.2 얘는 0 마이너스 0.8부터 1.2 이 부분일 확률 이 될 거고 이 값은
0.6730. 키가 160부터 170 사이일 확률이 0.6730이래. 확률이 0.6730. 그럼 질문은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라는 질문이야. 전체가 그런데 1000명이래. 확률은 0.6730. 그러면 몇 명? 0이 되겠네. 저기다 1000을 곱해주면 될 거니까. 이런 식. 그 다음에 20. 이거 별표 3개쯤 쳐놓읍시다. 말이 좀 어려워하는 편이기는 해. 이 문장 자체가. 정규 분포인 활용.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대로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2000명이 응시를 하고 합격자가 320명이래. 그러니까 320 뽑는다고 했으니까 상위 2000분의 320 이 합격을 하는 거지. 합격. 까버리면 100분의 16 0.16 그러니까 상위 16% 제일 앞에서부터 줄을 세웠을 때 16%까지 합격을 하고 앞에서부터 320명까지 합격하니까 제일 잘하는 놈부터 16%까지 합격. 그다음 나머지는 발라주고. 그러면 질문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합시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응시자의 점수를 X라고 하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하면 확률 응시자의 점수가 최저 점수 K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응시자의 점수가 최저 점수 K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6% 0.16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걸 파악을 해내는 게 조금 어려워. 이거. 상위 16%만큼 상위 0.16 합격을 한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점이라고 하고 응시자의 점수를 X라고 하면 응시자의 점수가 최저 점수 K점보다 더 높을 확률이 더 높은 사람 점수가 최저 점수보다 더 높은 사람의 비율이 16%라는 겁니다.
응시자의 점수가 K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이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응시자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표준화 시킵시다. 표준화 시키면 뭐 분의 마이너스 450. 표준화 적용을 하면 P 양변에 450 빼고 75를 나눌 거야. 75 x 마이너스 450 75분의 k 마이너스 450 양변에 450 빼고 75를 나눴고 얘가 0.16이래. P 얘가 소진은 뭐가 되고 얘 Z가 되고 Z가 75분의 k 마이너스 450 이 0.16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대칭도의 종모양 그려놓고 네모라도 갑시다. 어떤 네모값보다 75분의 k-45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가 0.16이래. 소진아 그러면 이 부분 넓이는 얼마? 절반의 넓이가 전체 넓이가 1. 절반의 넓이는 0.5에서 0.16 빼면 0.5에서 0.16 빼면 0.50에서 16 빼면 0.34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단서에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4라고 주어져 있어.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 0.34래. 이 네모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네모 75분의 k-450 이 1이 돼야 돼. 75 곱하고 450은 75 넘어가면 k는 75 더하기 450 하면 525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단 정규 분포 대강 설명을 한다. 대강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지금 164페이지부터 164, 165, 166, 167까지 일단 166까지 읽고 167은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프린트 줬었지? 이건 베이직쌤 이거 좀 푸시고 뒤에 거 나갈 거야 조금 있잖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이거 하고 정리를 할까? 문제는 하나, 두 문제밖에 없어. 거의 사고 맞춰요? 하고 수요일 날 와가지고 공개적 수정, 모집단과 표본, 목표율과 표본 평균 좀 어렵긴 한데 그거 뭐 1시간 조금 넘게 하면 공식 하나 외워서 적당히 정리를 하면 전형원에도 풀 수 있어. 그런데 좀 모의고사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확률 변수가 있고 이 확률 변수의 종류에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이산 확률 변수라 하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딱딱딱 떨어져 있을 때 뭐 1, 2, 3, 4 이렇게 개수가 될든지 뭐 그렇게 될 때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 하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연속적인 값, 범위로 주어질 때 이게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 x에 대한 확률 값은 어떤 표로 정의를 해서 표 x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나열을 하고 그때 이 확률 값을 이렇게 나열하고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했었고 분포표 이 확률 값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된다고 했고 이 확률 분포표를 어떤 함수로 식으로 표현을 한 거 그걸 함수 저는 어떤 함수라고 하니? 이상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를 식 하나 함수로 표현한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고 확률 질량 함수 그 다음에 이 이상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값을 계산을 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하는 확률 분포를 어떤 분포라고 해서? 이항 분포라고 했었고 이항 분포를 기호로 B N, P 시행횟수 확률을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공식이 있었지.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NP 분산은 NPQ Q는 1-B고 얘는 루트 NPQ가 됐었고 NPQ 그리고 확률 분포표에서 이 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EX 분산 VX 구하면 바꿔 평균은 이걸 따다다다 곱해서 싹 더해주면 됐었고 분산이 뭐였었니? 분산이란? 식을 말하는 말로 한국어로 변량의 제곱 마이너스 1평균 알쏭달쏭하지? 아니요 다시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차 이걸 외우라고 했었고 편차가 뭔데? 별량 빼기 원평균 확률 변수 x의 원평균을 EX M이라고 하고 이걸 원평균 별량을 확률 변수 x라고 취급을 하고 분산을 기호로 VX는 평균 E 바로 열고 별량 x-원평균 m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그래서 얘를 기호로 E x 전체 제곱 이런 내용들을 했었다라는 거.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확률 값을 계산을 할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질 거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래프에서 면적이 확률 값이다 라고 했고 오늘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모양이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일 때,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종 모양을 이루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런 모양일 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정규 분포를 기호로 n이라는 기호를 쓰고 앞쪽에는 평균, 뒤쪽에는 분산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워야 됐을 게 표준화라는 공식이 있었고, 표준화 z,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z는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니? 정규 분포, 콤마 1의 제곱 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정규 분포를 어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 표현을 해요. 표준 정규 분포. 이까지 지금 했었고, 그 다음에 이 6번에서 나오는 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 이항 분포를 해석할 때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 걸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60번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5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봅시다. b plus x equals small x.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60번 던졌을 때 5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번부터? 0번 3번, 2번. 당연히 0번 나올 확률은 0. 3분의 1에 0승, 3분의 2에 60승. 1이 나올 확률 59승. 생략을 합시다. 점점점. 60번 나올 확률이 60C, 60 곱하기 3분의 1에 승, 3분의 2에 0승. 당연히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이러한 확률 분포를 어떤 분포라고 한다고? 지금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값을 계산할 때 독립시행 확률을 써먹는 확률 분포를 뭐 어떤 분포라고 하냐고? 이항 분포. 기호로 B, 뭐 콤마? 60 콤마 3분의 1. 이게 될 거고,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합시다. 확률 분포표를 질량 함수 k로 합시다. k로 합시다. K로 합시다. x가 k일 확률 60 여기서 단 k는 0부터 60까지. 이게 이항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 될 거고, x의 평균, x의 분산. 평균은 얼마? 20. 분산은 얼마? 20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3분의 40. 뭐 이렇게 되겠네. 3분의 40. 질문이 만약에
x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5 이상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이 x 횟수가 10번 이상 30번 이하 1 확률을 구하라. 지금 20번 10번부터 20번 사이 1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얘를 하면 이 K 자리에 10 집어넣은 거 11, 12, 13, 14에서 20까지 계산을 해야 돼. 이걸 뭐 굳이 시그마로 표현을 하자면 시그마 K가 민사 뭐부터? 부터 20까지 K 3분의 1의 K승 3분의 2의 60 마이너스 K승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되는데 이 뭐 계산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해도 손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계산기로 두들면 이거 내가 저번에 조그마한 계산기로도 안 돼요. 계산기. 이 너무 숫자가 이게 작아져가지고 계산 자체가 힘들어서 웬만한 계산기 좀 슈퍼컴이라든지 그쯤 가야 돼. 근데 이걸 계산을 궁금하기는 해. 궁금하기는 한데 계산기로도 안 된대.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서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걸 공부를 할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대강의 값을 구하는 거. 그게 지금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할 건데 이렇게 풀지 말고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60,3분의 1을 따른데 평균 20, 분산이 3분의 40.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대충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평균이 얼마? 20. 분산이 얼마? 3분의 40. 해서 아까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봐주면 돼. 다시 여기 층에 있는 내용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n, 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다. 이항 분포 b(n,p를 정규 분포로 바꿀 거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걸 한번 해보자고. 그냥 바꿀 수 있대. 그거 가지고 그냥 풀어보자고. 아까 정규 분포에 해석하는 거 그대로 중원권 하는 거야. 보자고.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600,5분의 1을 따른대. 일단 요 놈의 평균과 요 놈의 분산부터 계산을 해 놓읍시다. 이사 평균은 계산하니까 그리고 분산은 여기에다가 240에서 3을 곱하면 144, 12의 제곱이 나온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뭐 세 자리 숫자면 충분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얘를 근사시킬 거라고. 정규 분포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몇이 얼마? 240 분산이 제곱 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근사시킬 수가 있고 얘를 다시 또 표준화를 시킵시다. Z는 뭐 분의? 12분의 하면 이 확률 변수 Z는 정규 분포 뭐 콤마? 1의 제곱을 따른다. 질문이 뭐냐고 하면 확률을 구하래. X가 204보다 크거나 같고 26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P 세 변을 어떻게 조정을 하니? 204에서 240을 빼고 나누기 12. 가운데 건 뭐로 바뀌고? Z로 바뀌고 얘가
12분의 빼기 240 P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 Z 얘는 24 2 이게 되겠네요. 그림을 그리면 평균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골의 정모야.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 이 부분 확률을 구하래. 얘와 얘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더하기 7, 2 이렇게. 두 번째 확률을 구하래. x가 25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양변에 뭘 하고 240을 빼고 나누기 12 252에서 240을 빼고 나누기 12 얘가 뭐로 바뀌고 z 작거나 같다. 이 값 계산을 하면 1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림 그리고 0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 면적은 0. 이렇지.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지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다. 정규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은 이항 분포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용해서 평균과 분산 계산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150명의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되는 사람 수 몇 명이 치료가 되냐 완치가 되는 사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완치될 확률이 0.6이라며. 그러면 이 치유되는 사람 수는 이항 분포 5,150,0.6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건 이항 분포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적용한 거고 150명한테 뭐 치유를 다 했는데 한 사람당 치유될 확률이 0.6이니까 150명 중 치유되는 사람 수를 x를 하면 x는 이항 분포 150,0.6이라고 할 수 있어. 이때 이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합시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평균 어떻게 구했니? 안 봤지? 반 봤어요, 반. x가 이항 분포 n, p를 따를 때 이 x의 평균과 x의 분산 표준 편차 평균 np 분산 np에서 1-p npq라고 하고 얘를 루트 np 1-p 두 개 곱하라고. 두 개 곱하면 150 0.6 곱하면 90 얘는 150 곱하기 0.6 곱하기 0.4 90 곱하기 10분의 4 00 날리고 36 6의 제곱. 자 이렇게 된대. 시간 없어가지고 어쨌든 근사시키면 정규 분포를 할 수 있고 정규 분포는 안 배웠으니까 얘를 그대로 평균 90 분산 6의 제곱 이렇게 표준화 시키면 6분의 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질문이 확률을 구하래.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 치유되는 사람 수가 99명 이상인 확률을 구하래. 치유되는 사람 수가
소진아 그러면 양변에 뭘 하고? 90 빼고 뭘 나누고? 6을 나누고 99에서 90을 빼고 6을 나누고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얘가 Z가 되고 크게 나갔다 6분의 9 6분의 9 2분의 3 2분의 3은 1.5 제3의 1.5 그래프를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꼴의 정모양 그래프를 그리고 1.5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 확률을 구하래 이 부분의 면적이 소진은 얼마? 0부터 1.5가 4332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지금 질문 안 거잖아 얘는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절반의 면적이 얼마라고? 그러니까 3 뭐 이런 식 이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예요. 대략 설명을 한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풀 수 있으면 뒤에 이거 저번에 베이비센 앞으로 봅시다.